오늘은 에버가 프로젝트 스크럼 다녀오시죠라는 주제로 발표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럼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에버랜드라는 닉네임을 사용하고 있고요. 2022년 7월 입사해서 홈캠프, 홈서비스 개발팀에서 iOS를 담당하고 있는, iOS 앱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에버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카카오뱅크 서비스가 출시되기까지의 개발 프로세스 속에서 iOS 개발자는 어떤 역할을 담당하는지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서비스 개발 프로세스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입사한 지 이제 1년 조금 넘은 것 같은데 제가 진행했던 프로젝트를 이제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크게 신규 서비스 개발, 그리고 기존 서비스 개선, 그리고 그 외 업무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신규 서비스를 중심으로 이제 말씀을 드려볼게요. 카카오뱅크는 이제 인터넷 전문 은행이다 보니까 수신, 여신, 외환, 카드와 같은 금융 상품들을 이제 모바일 앱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저는 수신을 담당하고 있고, 이런 서비스들이 이제 앱으로 출시되기까지는 다음과 같은 프로세스가 존재해요. 첫 번째로 기획, 그리고 일정 산정 및 협의, 개발, 그리고 테스트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기획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기획은 이제 출시하고자 하는 서비스가 실제 앱에 개발이 가능한 기능인지, 만약에 개발이 불가능하다면 다르게 시도해 볼 방법이 있는지, 그리고 디자인에는 문제가 없는지, 또 안드로이드, iOS 둘 다 이제 개발을 해야 되니까 그 두 플랫폼 간에 이제 고려해야 될 사항이 없는지 약간 그런 이제 논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기획이라고 해서 기획자만 이제 참여하는 게 아니라 기획자를 포함해서 이제 iOS, 안드로이드 개발자, 그리고 뭐 디자이너, 그리고 QA 분들, 그리고 서버 개발자분들, 이제 다양한 분들이 이제 이때부터 논의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런 기능들이 당연히 이제 항상 서비스까지 출시되면 좋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개발에 들어가는 공수라든지 아니면은 뭐 고려해야 될 상황이라든지 뭐 디자인 문제라든지 이것저것 많잖아요, 고려해야 될 게.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서비스까지 출시되지 않는 기능들도 많아요. 오죽하면 오늘도 개발자가 안 된다고 말했다라는 책이 나왔을까요? 이 정도로 이제 기획 단계부터 많은 고민을 하고 이게 서비스로 이어집니다. 그렇게 결국 우리 이 서비스 한번 개발해 봅시다. 이제 하게 되면 이제 개발에 대한 일정 산정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이제 저희는 일정 산정은 화면별로 이제 시간을 책정해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스크럼 포커라는 이제 기법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화면에 대한 개발 공수를 선정하게 되는데, 제가 간단하게 예시를 들어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약간 역할극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첫 번째 화면부터 갈게요. 네, 다들 준비되셨죠? 하나, 둘, 셋. 웅성웅성. 에버가 제일 시간을 높게 책정하셨는데 혹시 이유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제가 입사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 기능을 개발하려고 보니까 이제 인증 프로세스가 필요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기능을 다뤄보지 못해서 이전 히스토리라든지 개발이 어떻게 되는지 좀 확인하는데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시간을 높게 책정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가장 시간을 낮게 책정하신 닉 얘기도 들어볼게요. 이 화면에 들어가는 컴포넌트들은 이전 화면에서 공통적으로 쓰고 있는 공통 컴포넌트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가져가서 사용한다면 최대한 시간을 많이 절약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들 잘 들으셨죠? 그러면 한 번 더 갈게요.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각 화면에 대한 이제 시간을 책정하게 됩니다. 하나씩 책정한 시간을 모두 합한 이 시간을 전체적인 개발 공수로 산정해서 사용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공수 산정이 끝났다면 유관 부서와 이제 협의가 필요하겠죠. 카카오뱅크에는 앱 개발자를 제외하고도 채널계, 계정계, 전자금융 등과 같은 다양한 분야의 서버 개발자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안드로이드, iOS 개발자들과 같은 이제 클라이언트 개발자들과 직접적으로 이제 소통하시는 분들은 채널계 개발자분들이신데, 아무래도 이제 앱에서 서버 간에 데이터를 이제 주고받으려면 이제 API 명세는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공통적으로 이제 개발하는 서비스에 대한 네이밍은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그리고 뭐 인증이라든지 사용자의 민감 데이터를 이제 다뤄야 된다 했을 때 이런 데이터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이런 얘기를 이 단계에서 이제 논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개발에 들어가기 전에 클라이언트 개발자들끼리 모여서 각 플랫폼 간에 이제 공유해야 될 히스토리나 개념이 있는지, 그리고 플로우는 어떻게 가져가고 비즈니스 로직은 어떻게 이제 구성해서 갈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크로스 체크를 진행하면서 진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협의가 끝나면 이제 개발을 진행해야 되겠죠. 뭐 다들 아시겠지만 뭐 iOS 앱을 개발하려면 스위프트를 사용할 거고, 저희는 이제 모듈화를 위해 이제 트위스트를 사용하고, 그리고 뭐 데모 앱을 뭐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루긴이라든지 이런 기능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개발에 대한 내용을 주로 다루지는 않을 거고요. 혹시나 그 카카오뱅크에서 어떤 식으로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리프 카카오 2022의 카카오뱅크 iOS 프로젝트의 모듈의 여정과 같은 다양한 기술 세션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개발까지 마쳤으면 출시하기 전에 테스트가 반드시 진행이 돼야 되겠죠. 카카오뱅크에는 크게 세 가지의 이제 테스트가 이제 존재합니다. 첫 번째로 스모크 테스팅, 세니티 테스팅, 그리고 QA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스모크 테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클라이언트 개발자들끼리 모여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각자 구현한 화면을 이제 안드로이드 화면, iOS 화면 이렇게 띄워놓고 구현된 이제 플로우대로 이제 실행을 해요. 그러고 각 화면에 대해서 안드로이드랑 iOS랑 뭐 글자가 다른데요. 오타가 있는데요. 아니면은 뭐 기능이 조금 다르게 작동하는 것 같은데요. 뭐 이런 식으로 테스트를 진행을 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문제가 있었던 부분들을 문서로 작성을 하고 세니티 테스트가 이루어지기 전에 이런 것들을 수정을 하게 됩니다. 이제 스모크 테스트에서 이제 수정이 다 끝나고 나면 세니티 테스트가 진행이 되는데요. 세니티 테스트는 이제 클라이언트 개발자뿐만 아니라 프로젝트에 참여하셨던 모든 개발자분들, 기획자, 디자이너, QA분들이 함께 참석하게 됩니다. 사진에 보시는 것과 같이 왼쪽에 이제 테스트 케이스를 두고 오른쪽에 말씀드렸던 이제 구현된 화면을 같이 이제 띄워놓고 테스트 케이스를 하나씩 실행해 보면서 이제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이제 상황에 따라서 뭐 세팅 값을 변경해 줘야 된다든지 뭐 그런 일이 있을 때는 바로 옆에 계시는 서버 개발자분께 이거 바꿔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바로 이제 테스트를 좀 진행할 수 있습니다. 스모크 테스트와 마찬가지로 이때 발생하는 문제라든지 약간 미비된 사항들을 다시 이제 정리를 하고 마지막으로 QA 하기 전까지 이제 그것들을 수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뭐 문서화를 하고 수정을 했음에도 저희가 놓친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QA분들이 이제 좀 더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그렇게 해서 QA가 다 마무리되게 되면은 다음 버전으로 저희가 이제 배포하고자 하는 서비스가 다음 버전으로 이제 배포되게 됩니다. 지금까지 서비스 개발 프로세스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크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카카오뱅크 개발 프로세스에 참여하는 모든 구성원들은 이 스크럼이라는 회의에 참석을 하게 돼요. 스크럼에서는 이제 주로 이제 각 파트별 개발 일정이라든지 진행도는 어떻게 되는지, 개발하면서 생기는 문제점, 체크해야 될 건 없는지, 파트 간 의견 조율, 요청 사항은 없는지, 또 외부 요인으로 갑자기 뭐 개발에 대한 게 뭐 변경될 수도 있으니까 이런 건 있는지, 뭐 디자인 그리고 애니메이션이 뭔가 어색하거나 변경해야 되는 게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하게 됩니다. 그렇게 스크럼이 진행하기 전에 먼저 파트별로 공유해야 될 내용을 업무 메신저로 이런 식으로 공유를 하기도 하고요. 또 피그마나 피그잼 등을 통해서 이제 코멘트로 이제 이야기를 나눴던 것들을 이제 스크럼에 가져와서 좀 더 공유를 하고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기도 합니다. 처음에 제가 입사했을 때는 제가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프로젝트가 아니더라도 이런 스크럼이나 다른 회의에 참여해서 경험을 쌓도록 많이 독려해 주셨는데요. 그러던 중에 사건이 발생하고 맙니다. 동료 직원 케빈이 저한테 오늘은 에버 혼자 대표로 스크럼을 다녀오시죠? 라고 이제 말씀하시게 됩니다. 처음 이 말을 들었을 때 되게 겁이 많이 났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항상 같이 이제 그 스크럼에 들어갔었는데 나 혼자 들어가서 뭐 말을 잘못하면 어떠지? 뭐 진행 상황에 대해서 내가 공유를 잘못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혼나면 어떡하지? 약간 이런 생각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걱정이 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도 걱정했던 것과는 달리 좀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이제 스크럼을 진행할 수 있었고요. 아무래도 스크럼을 잘 진행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대한 프로세스, 뭐 개발 프로세스라든지 히스토리, 뭐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고,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개발자 그리고 비개발 직군분들의 이해가 같이 있어야 좀 더 원활하게 이해와 존중 속에서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이어갈 수 있겠죠. 처음엔 저도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니어다 보니까 이제 많이 뭐 떨기도 하고 제대로 말도 제대로 못하기도 했었는데, 한 번, 두 번 이런 식으로 대표로 이제 뭐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진행되었던 내용들을 동료 개발자분들한테 이제 공유도 하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이제 참여할 수 있는 개발자로 선정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통 업무, iOS 개발자들이 하는 공통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기술 잡담입니다. 월요일에 카카오뱅크 개발자들은 기술 잡담이라는 이제 뭐 회의는 아니고요, 그냥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내가 뭐 앱을 개발하다가 생기는 문제점이 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하냐라는 뭐 그런 이야기로 시작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프로젝트에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고 싶은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아니면 내가 이렇게 데모 앱을 만들어 왔는데 어떤 거 같냐, 이런 식으로. 지금 보시는 것도 저희 회사의 데이머니 뭐 새로운 그 접근성 방법을 이제 공유하는 장면인데요. 이런 식으로 새로운 기능을 도입할 것들을 가져와서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뭐 여기서 해결이 되지 않는 부분들은 목요일에 한 번 더 모여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게 돼요. 목요일에도 이제 아침에 출근해서 이제 커피 한 잔씩 들고 이제 iOS 개발자들이 다 같이 모이게 되는데요. 이때는 뭐 iOS 개발자들끼리 개발하면서 전체적으로 공유해야 될 중요한 사항이라든지 공지사항 같은 거를 이제 공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공지가 끝나게 되면은 각자 사내에서 아니면은 개인적으로 공부했던 내용들을 약간 스터디하다가 이제 뭐 발표 자료를 만들어서 이렇게 공유해주는 그런 세션을 진행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세션들은 꼭 iOS에 개발된 세션일 수도 있고, 관련이 없더라도 약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되는 약간 교양 같은 그런 수업 느낌으로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커피 마시면서 세션 듣고 이제 이야기 나누다가 다 같이 이제 점심을 먹으러 가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은 모니터링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아까 전에 프로젝트를 출시할 때 QA까지 이제 거쳤지만, 거기에서도 이제 확인하지 못한 문제점들이 있어서 뭐 사용자가 앱을 실행하다가 문제가 발생하는 그런 경우가 있겠죠. 일반적으로 뭐 크래시리틱스를 통해서 로그를 확인하고 이 서비스를 개발하셨던 분들께 이제 할당을 해주셔서 해서 이제 수정하게끔 하거나, 아니면은 업무 중간중간에 이제 업무 메신저로 하나씩 그 앱 리뷰 봇이 있어가지고 뭐 중간중간에 이렇게 리뷰가 올라옵니다. 그때 이제 문제가 있어요, 안 돼요, 이런 것들은 뭐 버그로 이제 판단을 하고 담당자를 할당하는 이제 작업을 수행을 하고요. 그 외에는 뭐 불만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뭐 이런 내용들이 되게 많이 있어서 심심할 때 이제 개발하다가 심심할 때 업무 중간중간 이렇게 열어보는 것도 재미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CI/CD인데요. 저희가 이제 개발을 하고 뭐 머지 리퀘스트를 날릴 때마다 뭐 빌드를 하고 테스트를 하고 린트를 하고 이런 이제 봇에 대한 작업이 있고, 그리고 테스트 앱을 배포하는 배포 작업이 있는데요. 이러한 작업들을 이러한 빌드 머신에서 수행을 합니다. 여기 명찰 보이시면 저희 테이블마다 다 명찰을 하나씩 달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 계신 빌드 머신은 저보다 먼저 입사하신 선배님입니다. 그래서 이제 CI/CD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머신이 왔을 때 세팅을 해야 되고, 뭐 아니면 기존에 있던 뭐 머신에 엑스코드 버전이 올라갔다든지 개발 환경이 이제 바뀌었을 때 이제 그런 것들을 대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먼저 저희 회사에서는 닉이라는 분이 이제 이거를 주로 담당을 하셨었고, 저도 이제 홈캠프로 바뀌고 나서 이러한 작업들을 도와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발 환경 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개발하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반복적으로 수행해줘야 되는 그 작업들이 있어요. 약간 뭐 나는 에러를 약간 노출하고 싶은데 이제 리스폰스에서 뭐 200은 뭐 정상 응답이니까 400을 내려가지고 억지로 뭐 에러를 내고 싶다. 그러면 이제 서버 개발자분들한테 말씀드려야 되나?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클라이언트 단에서 이런 것들을 리스폰스나 리퀘스트 같은 거를 다 하나씩 커스텀 해가지고 테스트를 해볼 수도 있고, 내가 이제 개발한 화면이나 그런 거에 로그가 잘 찍히는지 이런 것들도 볼 수 있고,
뭐 개발하는 화면에 대해서 이제 테스트 개발 화면 같은 것도 저희는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이제 하나씩 눌러보면서 테스트할 수 있고 뭐 API 버전을 바꿔본다든지 이런 것들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 아무래도 이제 개발하면서 불편함이 생길 때마다 이런 것들을 좀 더 어떻게 해소할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면서 이런 것들을 이제 개발하시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제 업무 프로세스 그리고 카카오뱅크의 공통 업무, iOS 개발자들의 공통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요. 아무래도 여기 오신 분들이나 아니면 제가 입사하기 전에 저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뱅크는 뭐가 유명해요? 뭐를 잘해요? 이렇게 얘기를 들었을 때 아무래도 이제 대외적으로 발표를 많이 하고 있는 모듈화 이런 얘기를 많이 그냥 들었었던 것 같고 그냥 모듈화에만 그냥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면접에 지원했을 때만 해도 저는 접근성 또는 모듈화에 관심이 있어야 하고 그런 것만 좀 더 개발 과제에 녹여내려고 좀 연습을 했던 것 같은데 이제 막상 이제 합격하고 카카오뱅크에 들어와서 1년 동안 근무해 보니까 이런 모듈화를 제외하고도 인증, 뭐 아키텍처, UI 등 다양한 분야에서 스터디를 하시고 앱에 적용을 하시고 이런 것들을 공유하고 강의를 해주시고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학습했던 것들을 동료 직원분들한테 공유를 하고 아니면 외부 세미나를 통해서 이제 발표를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계속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껏 다른 회사를 이제 다니면서 이제 개발을 했던 것보다 여기에서 1년이 제가 성장하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이제 마무리로 지금도 열심히 카카오뱅크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앞으로 들어오실 분들도 오셔서 더 나은 카카오뱅크 앱을 개발하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